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미처 얘기를 못해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을 해보죠. 사과가 몇 개가 있는데 5개씩 5개씩 이렇게 세렸더니 5개씩 묶음씩 딱 나누다가 어, 4개가 남아서 더 이상 5개를 이제 묶어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과를 7개씩 이렇게 묶었더니 나머지가 3개가 남았습니다. 이때 사과가 몇 개가 전체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사과의 수를 이제 정수, 자연수일 텐데요. x라고 한다면 5개씩 세렸을 때 4개가 남는다는 뜻은 모듈로 5로 4와 합동이라는 것이고요. x가. 그리고 7개씩 세렸을 때 3개가 남는다는 뜻은 모듈로 7로 3과 합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5하고 7의 배수를 더해서 1이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배수가 뭐 음수도 생각할 수 있고 양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마이너스 20하고 21을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은 이제 5의 배수고요. 21은 7의 배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5로 나눌 때는 4가 되기를 바라고요. 7로 나눌 때는 3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나서 대각선으로 곱한 값 u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u는 4 곱하기 21이니까 84 더하기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즉 24가 가능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24를 보면 자, 모듈로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죠. 그리고 24가 7로 나누면 3, 7, 21이니까 3과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중에 하나가 24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정수가 가능할 텐데 그 정수들은 모듈로 7, 5, 35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는 모듈로 35죠? 7 곱하기 5니까 모듈로 35로 24랑 합동인 그런 정수들만 이 조건들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35 입장에서는 유일하다. 물론 정수 입장에서는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5의 배수에 24를 더한 꼴이 되겠죠? 이런 꼴인데 35로 모듈로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다음 이제 합동 방정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서 x라는 정수가 있는데 모듈로 3으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로 5로 3이 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모듈로 7로 뭐 예를 들어서 2 할까요? 네. 자, 3개의 합동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경우라면 자, 일단은 2개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3하고 5가 서로 소가 되는 거니까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을 적용하게 되면 3 곱하기 5, 15 모듈로 15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 값을 뭐 구체적으로 찾는다면 3하고 5에 대해서 더해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 더해서 1이 되도록 먼저 찾아보면은 3의 배수 6과 5의 배수 마이너스 5를 더하면 1이 되겠죠?
자, 모듈로 3으로 2가 되길 바라고 모듈로 5로 3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쓰고 처음에 이제 u를 찾으면 6, 3, 18, 마이너스 10. 그래서 8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9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이제 세 개를 다 만족을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만족을 하는 걸 찾으면 그것은 이제 결국 모듈로 3, 5, 15, 15로 8이 되는 그러한 정수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듈로 7로 2가 되는 그 중에서 이것 중에서 모듈로 7로 2가 되는 것을 더 골라내야 될 텐데요. 3개짜리를 일단 2개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로 만들고 다시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7과 15가 마찬가지로 서로 수니까 비슷하게 7의 배수와 15의 배수를 더해서 1이 되도록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로 나눌 때 나머지가 8이 되고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뭐 앞서 U라고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 V라고 쓸까요? V는 30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은 4, 8, 32, 8, 1은 8, 1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듈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이게 계산이 금방 안 되네요. 70 마이너스 82가 되나요? 네.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모듈로 15 곱하기 7이니까, 15 곱하기 7 입장에서 합동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15 곱하기 7을 하면은 7은 7, 7, 35, 105가 되네요. 자, 105 입장에서 마이너스 82랑 같은 값은 105를 더해보면 이 녀석은 모듈로 105 입장에서 23이 되나요? 모듈로 105 되겠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23은 3으로 나누면 3, 7에 21이니까 2가 남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3이 남겠고요. 7로 나누면 3, 7에 21이니까 2가 남겠죠? 네, 그래서 23을 이제 한 값이 될 거고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또 다른 정수는 1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3이 되는 정수들, 일반적으로 105에 K 더하기 23. K는 이제 정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105 입장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정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 혹은 그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정리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3.9.3에서는 G6와 G2와 G3의 직합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M과 N이 2보다 같거나 크고 서로 소일 때 그러면 GMN과 GM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 GM과 GN의 직합과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bar을 붙인 상태가 조금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제 그 경우 생각해 보면, 자, xbar을 어떻게 보내냐면 xbar, xbar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알성울피죠, phi가. 물론 이제 bar가 다 동일하긴 하지만 어떤 환의 원소를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bar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보면 G2와 G3의 직합은 2와 3이 서로 소이고 2와 3의 곱이 6이므로 이 환과 G6는 서로 동형이 될 텐데요. 실제로 동형 관계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G6 바에서 G2 바와 G3 바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파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응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파이 0바는 0바 0바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파이의 1바는 1바 1바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의 2바는 2바 2바인데, 자, G2바에서 2바는 0바랑 같습니다. 그리고 G3바에서는 뭐 그대로 2바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파이 3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3바인데 G2바에서는 이제 1바랑 같은 거죠. 그리고 G3바에서는 3바가 0바와 같습니다. 자, 그렇게 파이들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를 떼내버리고 G6에서 G2, G3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0은 0,0으로 보내는 거고요. 바를 떼버리니까. 그리고 1은 1,1로 가는 것이고요. 2는 0,2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F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죠. 나머지도 보면은 이 3이 있으면 G6의 원소 3을 G6 바의 원소로 생각을 해서 3바처럼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3바를 G2바, G3바에 생각을 해보면 1바, 0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를 떼버리면 1, 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4는 그 G2에서는 0으로 이제 간주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G3에서는 1이랑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5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형 사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internal direct product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두 환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각각의 환 사이에서의 표준 사용 사상, 표준 주입 사상이라고 하는 호모몰피즘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1과 R2 두 개의 환이 있는데 두 환의 직합에서 R1으로 가는 파이1이라고 하는 함수는 직합의 원소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A1, A2와 같이 순서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순서쌍에 대해서 첫 번째 성분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합에서 R1으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유사하지만 두 번째 성분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파이1은 정의역은 직합이고요. 파이2도 직합으로 동일하지만 공역이 차이가 나죠. 파이1은 R1이고요. 파이2는 R2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프로젝션 사형을 우리가 캐노니컬 프로젝션, 표준 사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 사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별것이 아닌 것이 두 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평면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수평축은 R1, 수직축은 R2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이 평면에 있는 각각의 점은 R1에 있는 한 원소와 R2에 있는 한 원소의 순서쌍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 평면은 R1과 R2의 직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파이1은 이 평면에서 한 원소가 있으면, 순서쌍이 있으면 R1으로 대응되는 것인데요. 자, 지금 개념적으로는 이 수평축과 동일하긴 하지만 이 수평축은 이러한 직합의 일부니까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R1만 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가 A1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파이1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파이2는 이렇게 일종의 수직축, Y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Y축으로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파이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형의 이제 일종의 반대 개념으로서 R1에서 이 평면, 즉 직합에 있는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R1이나 여기는 R1이나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왼쪽은 이제 직합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의 구체적인 좌표를 써보면 A1, 0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두 번째 성분은 0에 해당하는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R1만 생각한 환에서 이런 직합에서 수평축에 해당하는 이 점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람다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람다1은 R1에서 직합으로 가되 A1을 그냥 A1, 0으로 대응을 하는, 즉 이 함수입니다. 비슷하게 이 평면에서, 좌표평면에서 R2하고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R2를 따로 집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여기 있는 A2에 대해서 이 점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람다2, 물론 이 점은 좌표가 0, A2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R2에서 직합으로 가되 A2를 0, A2로 보내는 함수를 람다2라고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람다1, 람다2는 파이1, 파이2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환에서 직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로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젝션, 우리말로 주입 사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캐노니컬 인젝션, 표준 주입 사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파이하고 람다1, 람다2, 파이1, 파이2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응이 될 뿐만 아니라 환의 관점에서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파이도 그렇고 람다도 그렇고, 더군다나 파이는 온투인 특징이 있고요. 람다는 1대1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프로젝션, 사용하는 것이니까 R1으로 사용할 때는 R1에 있는 모든 점으로, 정확하게는 이쪽이죠.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 온투가 되겠죠. 그리고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값이 다르면 대응하는 것도 다를 테니까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일단은 이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수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파이1이나 파이2나 뭐 동일한 내용일 테니까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1에 대해서 호모몰피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직합에 있는 두 원소, 자, 두 원소를 더한 것을 보내본대요. 일단 직합에서의 두 원소의 덧셈은 성분별로 더하면 되죠. 자, 파이1은 첫 번째 성분으로 그냥 가면 되죠. 자, 그것은 A1, A2를 파이1에서 대응시킨 A1과 B1, B2를 파이1에 의해서 대응시킨 B1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파이 입장에서는 두 원소를 더한 것에 대해서 대응시킨 것이 각각의 원소를 파이1에 대해서 대응시킨 결과를 더한 것과 같다 라는 덧셈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곱셈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만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고요. 곱셈을 우리가 다수로 쓴다면 바꾸면 되겠고, 그러면은 성분별로 곱셈을 하는 거니까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로 바뀔 거고요. 자, 파이1에 의해서 여기가 A1 곱하기 B1이 될 텐데,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의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바뀌면 되므로 마찬가지로 곱셈도 보존을 하기 때문에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투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파이1의 이미지는 네, 파이1 A1, A2인데 A1은 R1에 있고 A2는 R2에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결과가 A1이 되죠? 자, R1에 있는 모든 A1, R2에 있는 모든 A2에 대해서 A2는 아무리 바꾸더라도 이 값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자, 모든 R1에 있는 속한 원소들을 다 모아둔 셈이니까 R1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on2가 되겠습니다. 네. 자, 비슷하게 그 람다1, 람다2도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은 거의 자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대1이라는 것도 간단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호모몰피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직합과 이제 동형관계나 그 동형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혹은 이데알이라는 성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 처음에 그 파이 1을 생각을 해보면 커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1의 커널. 파이 1의 커널은 이 직합의 이데알이 되겠죠? 파이 1의 커널은 A1, A2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파이 1에 의해서 0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즉 파이 1, A1, A2가 0, 0으로 대응되는 A1, A2를 다 모아두는 것인데요. 자, 이 결과가 뭐죠? 네, 여기가 0, 0이 아니라 R1의 원소니까 0이라고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A1이죠? 즉 앞에 있는 것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A2는 임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자, 이것이 커널인데 이것이 직합의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커널이기 때문에. 자, 이 집합을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모든 두 번째 성분을 다 고려한 이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R2바라고 쓰겠습니다. 있죠? R2바는 첫 번째 성분은 무조건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분을 모든 경우들을 다 고려한 순서 쌍들의 집합을 R2바라고 하면 이것은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커널 오브 파이 2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두 번째 성분으로 대응시켜서 그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가 0이 되는 원소들이 됩니다. 즉 A1은 뭐 임의로 가능하고요. 이러한 것이 커널이 되는데 그것을 R1바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R1바와 R2바는 각각 직합을 R이라고 할 때 R의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데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R1바는 람다 1 입장에서 치역과도 같습니다. 즉 이미지 람다 1을 생각을 해보면 람다 1 결과들 다 모아둔 거죠. 자, A1은 임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니까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R1바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습니다. 즉 R1바는 람다1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람다1은 1대1이 되기 때문에 그 1대1 호모몰피즘은 정의역과 치역이 동형이었습니다. 즉 R1과 R1바는 동형관계를 람다1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미지 람다2를 계산해보면 R2바가 되겠죠? 그리고 람다2가 1대1이기 때문에 정의역 R2와 치역인 R2바가 동형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R1바는 커널이 되기도 합니다. 파이2의 이 녀석은 파이1의 커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합의 이데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람다1, 람다2를 사용하면 1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R1바와 R2바가 이데알인데, 자, 이 두 개의 이데알을 한번 더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를 더하면, 그런 그 더한 경우를 다 모아두면, 즉, A1, 0과 0, A2를 이제 더한 결과를 보면 A1, A2가 돼서 R, 직합의 모든 원소가 다 생깁니다. 즉, 이 전체가 직합과 같습니다. 즉, R1바와 R2바는 각각 R1, R2랑 R솜을 픽하면서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이데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집합을 계산해 보면 즉 이런 모양이면서 또 이런 모양인 그런 원소는 즉 두 번째 성분도 0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성분도 0이 돼야 하므로 각각이 모두 0인 0,0 즉 R의 0에 해당하는 원소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이데알을 더해서 전체가 되고 두 개의 이데알의 교집합이 0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이데알은 R의 구조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이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 두 이데알에 속한 두 원소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곱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그 A 곱하기 B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A가 I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I는 R의 이데알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R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I에 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데알의 이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데알의 원소와 다른 원소를 곱하면 임의의 원소를 곱하면 항상 이데알에 속하는 것이죠. 네. 자, 따라서 B를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B도 R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I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B가 J라는 이데알의 원소이고 J는 R의 이데알이죠. 조건이. 자, 그러면 R 곱하기 B를 생각을 해보면 J에 속합니다. 어떤 원소를 생각을 하더라도. 따라서 스몰 r 대신 a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J에 속하겠습니다. 즉, a 곱하기 b는 i에도 속하고 j에도 속하므로 a 곱하기 b는 i와 j의 교집합에 속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데 교집합은 0 하나만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것과 유사하게 b 곱하기 a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임의의 r 대신에 임의의 r은 이제 오른쪽에 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곱하는 것도 i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스몰 r 대신에 b를 생각을 해보면 b 곱하기 a가 i의 원소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b하고 r을 곱할 때도 순서를 바꿔서 곱한 것을 곱하더라도 J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 r 대신에 A를 생각을 해보면 B 곱하기 A가 J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B 곱하기 A도 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하면 앞에서와 같이 어떤 환을 두 이데알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 이 R의 구조가 I1과 I2에 따라서 딱 결정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I1과 I2의 직합과 R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R의 두 이데알 I1, I2에 대해서 두 이데알을 더했더니 전체 R이 되고, 그런데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0밖에 없으면 R의 구조는 I1과 I2의 직합과 같다, 동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형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동형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I1에서 I1, I2의 직합에서 R로 가는 그런 동형사상을 하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동형사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것이 동형의 관계,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정해진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연산을 보존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직합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A1, A2와 B1, B2를 이제 더해 보죠. 자, 그러면 직합은 성분별로 더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가 되고요. 물론 여기서 A1, B1은 I1의 원소이고요. A2, B2는 I2, 이데알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어차피 I1, I2가 R의 원소인데 R의 원소를 이제 더할 때는 이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A1과 A2를 더한 것이므로 A1, A2라는 순서쌍을 F에 대응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B1하고 B2 더한 것은 B1, B2라는 순서쌍에 대해서 F를 적용을 한 결과와 같으므로 덧셈에 대해서 순서를 연산을 보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은 간단한데요. 곱셈은 약간 좀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곱셈을 일단은 해보면 성분별로 곱셈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F에 의해서 A1, B1 더하기 A2, B2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쭉 해서 F, A1, A2와 F, B1, B2의 곱과 같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곱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F, A1, A2는 두 값을 더함으로 A1 더하기 A2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값은 B1과 B2를 더한 값으로 대응이 될 테니까 결국 이 계산을 해서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봐서는 두 개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전개를 해보면 A1, B1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A1, B2가 있고 이렇게 하면 A2, B1 그 다음 마지막으로 A2, B2가 있는데요. 자, 이것과 이것이 조금 다른 모양처럼 보이죠. 자, 이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정리 3.9.8을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B1하고 B1은 I1에 속해 있는 거고요. A2와 B2는 여기 있는 것처럼 I2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1하고 B2를 곱하는 걸 보면 I1에 있는 원소와 I2죠. I1과 I2에 있는 원소의 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의 곱인데 그 곱이 어떻게 곱하더라도 항상 0이 되므로 이 값은 0이고 이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얘랑 같겠습니다. 얘랑 같고 여기가 여기랑 같죠. 그래서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F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성질은 아직 사용을 안 했고요. 이 성질 때문에 F가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호모몰피즘일 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커널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커널 F는 A1, A2 순서쌍 중에서 A1 더하기 A2가 0을 되는 그런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A1하고 A2를 더해서 0이 되는 이 조건을 생각해 보면 A1은 I1에 있고요. A2는 I2의 원소입니다. A1, A2 직합의 원소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A1하고 A2가 더해서 0이라는 뜻은 이것은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커널에 속한다면 일단 이것이 오른쪽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A1은 I1에 있는 원소이죠. 그런데 A2는 I2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2도 I2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원소 생각해보면 I1의 원소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 생각해보면 I2의 원소이기도 하므로 교집합에 속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은 0밖에 없죠. 따라서 A1도 마이너스 A2도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커널에 속하는 것은 A1, A2는 0, 0밖에 없다. 따라서 F는 1대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onto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F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스몰 a1은 i1에 있고 스몰 a2는 i2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에 대응하는 값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요. F가 더하는 것이니까 다음과 같은 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은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선택해서 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므로 그것이 i1 더하기 i2라는 집합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이 R 전체랑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 f의 치역이 공역과 동의하고 따라서 onto가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따라서 이 함수가 아이소모르피즘이 되고 그래서 공역과 정역이 동형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 다음 직합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 때 내적인 직합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는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세어렘 3.9.9에서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I1과 I2는 R의 그 부분집합인데요. 부분집합이면서 그 두 부분집합의 집합이 R과 같은 R의 부분집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R이 I1과 I2의 집합과 이제 동형인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R이라고 하는 이제 환이 있는데, 환의 부분집합으로 그 I1이 있죠? 또 환의 부분집합으로 I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I1과 I2의 그 프로덕트, 집합이죠. external product와 R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R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원소는 I1에 있는 원소와 I2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A1, A2나 이 원소 A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즉, R의 부분집합으로서 R의 구조를 직합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R을 I1과 I2의 내적인, 즉 부분집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직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어떤 환 R이 있는데 두 이데알이 있어서 조금 전에 그 정리 내용의 조건과 같이 두 이데알 더한 것이 R 전체와 같고 교집합이 0밖에 없는 그러한 이데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집합 I1, I2의 external product가 R과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R을 I1, I2의 그 부분집합을 썼으니까 external이 아니라 interna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적인 직합이라고 나타내고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더하기 위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상황
주변 상황으로부터 external direct sum과 internal direct sum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같은 기호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 O 플러스라는 기호를 external direct sum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긴 하지만 그 I1, I2가 R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의미가 internal direct sum을 의미하는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냥 같은 기호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R이 두 이데알 I1, I2의 직합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I1, I2를 이러한 직합으로 분해를 할 때에 인자, 직합 인자, direct summan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R이 I1과 I2의 직합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정리 3.9.9에 의해서 결국 I1과 I2의 external direct sum이라는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R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I1과 I2는 R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측면에서 external direct sum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external direct sum과 internal direct sum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 개념들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특히 internal direct sum의 특성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